여러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표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진짜 아슬아슬하죠. 0.8% 차이 났나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표는 48.6%를 득표를 했고요.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7.8%를 차지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4%를 달성을 했고요. 야, 진짜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밤잠 못 주무셨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워 보니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나 진짜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말입니다.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원 그리고 간절함 이런 것들이 그 결과를 맺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윤석열 야당 후보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이 좀 깨어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대선 기간 내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런 평가 속에서 말입니다.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 초박빙의 레이스가 계속해서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밤 12시가 넘으면서 12시 33분인가요? 윤석열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기 시작했더니 결국은 가장 길게 갈 때는 1% 넘게 차이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0.8%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야,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 시장 경제를 살려달라고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두렵고 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요.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48.4%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47.8%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할 때 말입니다. 아주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표차 가지고는 못 이긴다. 0.6% 표차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렇게 걱정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밤새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JTBC 출구조사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48.4%고요. 윤석열 후보가 47.7%였습니다. 이때는요. 그야말로 얼음이 되더라고요. 얼음이.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진짜 이대로 가면 또 한 번에 자유민주주의가 억압을 받고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꼴을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엄청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0.8% 차이였지만 이게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는 것은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일 코로나 확진자 20만 명, 30만 명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잖아요. 무려 말입니다. 7만 1,400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숫자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77.1%가 되고요. 사실 두려웠거든요. 30명이 나오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이 넘죠. 하루에 100명, 200명 죽어나가죠. 이런 와중에 우리 국민이 주권 행사장에 빠짐없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진짜 크게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이게 정치방역 하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겁나서 투표장에 안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게다가 여당에 깎아내리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촛불 들고 보도블록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탄핵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말입니다. 진영 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끼리 뭉치는 것은 엄청나게 단단히 뭉쳤어요. 그런데 그 대열을 뚫어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가 되나요? 87년 체제가 이제 그대로 되는 거죠. 87년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여소야대의 어떤 모양새,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독주를 선택하지 않고요. 뭔가 협치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진영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동안 준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만큼 준내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준내전 상태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치고받았어요. 역대 최고의 블랙 선거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대선이냐 감옥이냐 이런 표현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면 감옥 가느냐, 이 말은 백병전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준내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갈라치기가 심각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 그리고 협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통합이고 협치라고 하더라도 밝혀낼 것은 반드시 다 밝혀내야 합니다. 어설프게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 돈이, 나라 부채가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400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은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시장이 무너졌으니까 왜 시장이 무너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이나 협치를 하려고 하면요, 무조건 덮고 넘어가서 통합이나 협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저는 가장 위험하게 본 게 통계예요. 통계를 가지고 너무 많은 장난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 반드시 해봅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말입니다.
시장 경제를 회복하는 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경제는요,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적폐 세력으로 몰렸고요. 그에 따른 규제가 지금 청청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규제 해제, 규제 혁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존중받는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핵심 자원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기업이 존중받아야 되는 거,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다시 복원돼야 되는 것, 이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이잖아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번성할 수 있게끔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 폭주니, 의회 독주니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게 모든 우리 민주주의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깃털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냉전, 미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 이 냉전 구도가 신냉전 구조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또 핵폭탄이라든가 등에 대한 실험들, 여기에 대한 것도 자리를 잘 잡아가야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이 많고 복잡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진영의 대통령이 되는 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처럼 내로남불 중심에 또 그들만의 권력을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면 또 한 번 국민의 지탄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초심을 잃지 말고 늘 했던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저는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잡아갔으면 합니다.